미소와 자세, 옷의 흘러내림까지 표현이 완벽해 백제 7세기 걸작이라 불리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 이 불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무려 110년 만에 외출이다. 아주 불상다운 근엄함, 자비로움 이런 걸 갖추고 있으면서도 친근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7세기의 불상들이 삼국을 대표하고 동아시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러한 불상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상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부여 교암리 금동 관음보살 입상. 출토 당시 국내에 남아 국보 제293호로 지정돼 국립부여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다. 하나의 출토지, 두 개의 운명, 백제 7세기 걸작이라 불리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일본이 약탈한 후 자취를 감춰왔다. 밭을 경작하다가 큰 쇠로 된 솥이 나왔는데 그 솥 안에서 보살상이 이제 두 구가 출토가 됐고 그것이 일본 헌병대가 이것을 두 점의 불상을 압수를 했다가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이 치다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이제 수집가죠. 일종의 골동품상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분이 1922년에 이거를 이제 매입을 어떤 식으로든 한 것 같긴 합니다. 얼마 전 세상에 공개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의 최근 모습. 일본의 현 소장자가 불상을 고향인 한국에 우선 매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학계와 문화재청, 충청남도가 불상을 확인하고 왔으며 환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온적인 문화재청의 태도와 엇박자 속에 불상의 환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격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라도 천천히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바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환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까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정부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반드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신라권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반환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진짜 백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조사해봐도 눈여겨볼 만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왔다는 걸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백제 미술이라고 얘 등장은 결국 백제 문명을 다시금 돌아보라고 하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 충청 지역 백제 문화권의 반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돼 있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6년 9월 30일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9월 실태조사단을 꾸려 반출 문화재 실태조사와 환수 활동을 시작해왔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반출 유물을 회수하는 환수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북이나 다른 서울이나 여타의 지역보다는 훨씬 더 미진한 이런 환수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충청 지역의 반출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본이 약탈하거나 독을 반출한 것인데 그 양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백제문화재 도굴꾼 가루배 지옴, 일제강점기에 공주시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송산리 고분 등 백제 고분 상당량을 도굴해 약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 학계 중론이다. 저희 충남도와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백제 유물이 한 200여 점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만이 200여 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한 몇 배 정도 더 많았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로배 지원뿐 아니라 일본에 반출된 충청 지역 백제 문화재에
실태와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환수를 위한 첫 번째 과제. 유물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일본으로 반출되어 갔는지에 대한 그런 좀 규명하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빨리 하루속히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한 연구들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 자료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자료에 나오는 유물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디서 이제 출토가 됐고 어떻게 건너갔는지는 그 2차적으로 조사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봅니다. 한편 국내에 반입되고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법정에 표류한 문화재도 있다.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부석사 금동보살 좌상. 일본이 반출해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가 한국절도단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이 불상은 거취를 두고 일본 반환을 주장하는 검찰과 부석사 인도를 주장하는 부석사가 수년간 재판을 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2점의 문화재를 훔쳐옵니다. 그 가이진 신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열애 입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관음사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금동 관음보살 좌상 2점을 훔쳐서 국내로 반입을 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매각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열애 입상하고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압수가 됩니다. 2012년 반입, 압수된 두 불상. 검찰은 압수한 불상을 일본에 되돌려주려 했고 그중 동조열의 입상은 소유권 주장자가 없어 일본에 반환됐다. 하지만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 중지 신청을 한 것. 법원은 반환 중지를 받아들였고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복작물을 증거로 불상의 원소유자임을 밝혔다.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원래 있었던 서산 부석사. 원래 부석사, 서산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의 존재를 알았어요, 이전에도. 그래서 90년대에도 꾸준히 그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협상도 하고, 관음사에 찾아가서 논의도 하고 하던 와중이었어요. 이 사건 불상을 원래 약탈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부인하진 않아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대마도의 미술과 관련해가지고 대마도 소재 미술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교수가 기쿠다케 주니치라고 하는 교토대 교수가 계신데 그분 저작에서 이 불상을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 불상이 약탈된 것이 틀림없다.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2017년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검찰은 불상의 진위 여부와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을 가려야 한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애초에 이 불상이 일본에게 간 경위, 이 부분이 소명되지 않고는 일본의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 부석사의 입장인 것입니다. 현재 금동보살 좌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임시 보관돼 있다. 부석사 불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오랜 재판이 이어지고 학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부석사의 인도하라는 입장과 일본에 반환하라는 입장, 국제기구에 의뢰하자는 등 다양한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유네스코 산하에 뭐 아이콤이나 이코모스나 그다음에 유니드라나 뭐 아니면은 저기 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이런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갖다 놓고 자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딱 넣어버리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국제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고려 때 약탈, 임진왜란 때 약탈, 일제강점기 때 약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홍보를 하고 우리 주장을 얘기해야죠. 누가 이익이겠어요? 일본은 이게 손해예요. 국가는 사실은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일본과의 어떤 국가적인 그 문화재 환수 조약이라든지 예컨대 그러면 또는 그 문화재청 또는 정부 기관과의 그런 문화재를 환수해 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기반이 돼야지만 이제 그 학회라든지 여러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근거를 가지고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그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 유물을 다시 환수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지금 현재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국에 오고도 돌아가지 못한 부석사 금동보살 좌상. 불상의 환수는 언제쯤 완성될 수 있을까?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공식적으로 17만 2천여 점, 그중 일본이 7만 4천여 점으로 43.3%, 미국 4만 6천여 점으로 26.9%, 이어 독일, 중국, 영국 등이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문화재 환수 실적은 경매, 기증, 영구 임대를 포함해 단 14건, 16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우리나라로 환수된 문화재는 미국이 8건, 독일이 3건이며 최다 반출 문화재를 가진 일본은 단 1건에 불과했다. 2012년 7월에 설립한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이곳은 국외 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 활용 방안 모색과 함께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사나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국외 문화재 조사 업무가 방대하고 실제 환수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지 않아 재단이 전문적이고 독자적으로 문화재 환수에만 전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문화재를 많이 가져 있는 그 유수의 박물관들이 쉽게 협상에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간 협상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경매를 통한 뭐 그런 구입을 통한 그런 환수도 그게 저희들이 뭐 경제력이 아주 좋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쉽지가 않고요. 국외문화재 환수 방식은 정부 간 협상과 경매나 매입, 기증과 임대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많은 나라가 국외 반출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전시 상황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 협약을 비롯해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가입돼 있지만 많은 문화재가 반출된 1970년 이전으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은 기관과 개인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반환과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지만 불과 34개 국가만 가입해 있다. 전쟁에서는 현대전에서는 미리 막 폭격을 다 해갖고 초토화시키잖아요. 근데 약탈문화재 환수 구제회가 보면 지연전을 써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 논리를 동원해서 천천히. 저희들은 속 뒤집어져요. 국제사회의 정세와 관계, 소장국가의 방어적 태도와 소장처의 변심, 국내의 경제적 문제와 환수를 보는 시각 차이까지 하나의 문화재가 환수되는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환수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정부와 문화재청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적극적인 정책과 태도를 내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특히 각국의 소장처를 발로 뛰며 밑바닥부터 접촉하고 오랜 신뢰와 노하우를 쌓아온 환수단체들과 협력하지 않았다는 지적.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일부 시민단체들이 좀 거칠거나 조금 이렇게 연마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역량만 갖춰지면 예산과 이런 그 논리력만 갖춰지면 누구보다도 잘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이름부터 완화돼서 바뀌면서 완화됐다라는 거는 사실 약탈문화재 환수를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정작 정부 문화재청이나 국외재단이 할 일은 사실 민간단체 잘 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고 또는 예를 들면 가이드북을 만들어주고 매뉴얼을 짜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일인데 용기를 꺾는 일을 하니까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0년 만에 이국 땅 일본에서 공개된
7세기 백제의 걸작 금동보살 입상, 고국에 오고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석사 금동보살 좌상, 일본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뿔뿔이 흩어진 우리 문화재, 쉽지 않은 문화재 환수의 길. 지금 우리에게는 범정부적인 지략과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간의 그런 협상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 문화재청 힘만으로도 안 되거든요. 이제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끈기 있게 차분하게 정부 간의 협상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한 어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문화재가 약탈당해서 이렇게 해외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세계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작업,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외 문화재 환수 정책은 완전한 환수가 아니라 매입과 임대 방식 위주였습니다. 정부가 홀로 환수의 과업을 이루기 어렵다면 민간 환수단체들과의 건전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국내 문화재들은 어떨까요? 국내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공간에 소장 혹은 보관된 문화재가 많은데요. 그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이곳 대표 문화재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하회탈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자긍심은 더욱 높아져 갔다. 2017년 12월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이 53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회탈이 우리 한국에서 전승되는 탈이 13가지인데 하회탈이 그동안 가장 오래된 가면극이고, 그다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하회탈이 800년 전에 허두령이 만들어낸 이 탈이 본디의 이 안동에 와야 된다. 하회탈은 1963년 연구와 과학적인 보관을 이유로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넘겨진 후 돌아오지 못했다. 안동시와 시민들은 수년간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하회탈 반환을 요구했다. 하회탈이 보관되어 있는 안동민속박물관. 이곳은 하회탈의 귀환을 위해 과학적인 유지 보존 시설을 마련했다. 가면이 8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행편으로 인한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잘 보존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기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이 중앙박물관에 가서 우리도 직접 가서 그 반환을 좀 해달라, 본디에 그 자리에 돌아오게끔 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관증을 써주는 것이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세월이 그동안에 한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다음 참 안동 시민들이 그 서명 운동까지 했는 것이 아주 큰 어떤 효과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의 귀환. 지역의 대표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으며 문화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실물 하회탈을 보러 오는 관람객 유입 효과는 물론 오는 7일까지 열리는 탈춤 축제에 맞춰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하회탈의 귀환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의 가치가 더욱 완성돼 간다는 평가다. 하회탈이 서울국립중앙박물관 훌륭한 시설이지만 중앙박물관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안동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하회탈을 보시는 분들의 관람하는 측면에서도 안동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본디 자리에 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서산시 용현리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대표 문화재 마의 삼존불과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옛 보원사 절터가 자리하고 있다. 보원사지에는 당간지주, 석조를 비롯해 5층 석탑까지 보물문화재가 무려 5점이 남아있다.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근거로는 여기에 이제 사역권 내에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서산 마의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은사의 사역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보은사는 백제 시대 때에도 꽤나 융성하게 번성했었던 사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백제부터 고려까지 꽤 번성했던 사찰로 추정되는 보원사. 이곳에는 보원사를 대표하는 철불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금당지에 저기 대자 위에 이제 모셔져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철불이 보통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총독부로 이제 이관이 되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불이 어떤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기가 고려 때 굉장히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 사료의 근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9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철조불상, 일련의 철조불상들 중에서도 가장 시기가 앞서는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제작된 철조불상이라는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또 불교 조각, 우리 신라 불교 조각에서 석굴암 본조불상을 재현해내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불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산 보원사지에 있었던 철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에 보원사와 서산 지역사회는 서산 보원사지 보물문화재의 국보 승격과 함께 보원사 철불의 제자리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간의 역사라는 것은 공간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역사의 어떤 세월을 담고 있는 유적의 어떤 문화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지만 그 공간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려 철불 좌상이 이곳 보은사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이곳에는 전시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환수된 문화재 또는 연구, 학술, 보관용의 많은 국내 문화재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뭐가 있는지가 몰라서 자기네들은 도난당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창고에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의 문화재를 찾으려면 박물관 수장고를 발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문화재에 관련된 정책이 사실은 창고형,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스스로도 수장고 안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상황.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 안에서도 다 파악을 못해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거 국가가 빨리 좀 이런 예산들 투입을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유물들, 국립박물관이나 기관 안에 있는 유물들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사실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됐으면은 여기 우리가 전시할 때 좀 빌려다오 할 수 있죠. 이게 안 돼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지역문화재 일부를 해당 지역 국립박물관으로 대폭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의 박물관이 유물을 활용, 향유하라는 취지다. 국립박물관들이 설립하기 전에 저희 중앙박물관에서 보관했던 그런 출토 유물들을 이번에 일괄 13개 소속관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 유물은 약 44,000점 정도 됩니다. 올해는 먼저 호남권 22,000점을 다
제가 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공주와 이제 춘천 약 4,000점 정도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관 계획에 따르면 올해 호남권, 내년에 영남권에 이어 2020년까지 충청권의 문화재가 이관된다. 이관에는 분류, 정리 등을 포함해 총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중 충청 지역의 이관 대상 유물로는 부여지역 총 711건, 1,507점, 공주지역 총 808건, 1,795점에 달한다. 그러나 수많은 이관 목록에 정작 지역에서 활용할 대표 문화유산들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기와 조각, 돌 조각, 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치중돼 있고 정작 중요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런 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산 보원사에 있던 철불 얼마나 상징적이고 당시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충청의 지역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건데 그건 빠져 있고 그 중에 무슨 구슬 보니까 뭐 이런 것만 3점 보내더라고요. 지방에서는 매우 그 가치가 있거나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문화재, 문화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박물관에 되돌려주는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그 문화유산을 그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양심 이런 것을 또 가져야 되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 흥미 이런 것을 또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후손들이 이를 발굴하고 숨겨진 역사, 문화의 의미를 함께 찾고 느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 또한 지역의 대표 문화재는 지역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내의 문화재들이 각자 원래 있던 지역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역사에 대한 또는 문화에 대한 홍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그런 그 활용뿐만이 아니고 이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재의 단순한 보존과 보관을 넘어 이를 활용하고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시대. 만약 과학적인 보존과 학술, 연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모든 문화재가 지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역의 박물관들이 순환 전시를 하거나 관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만을 이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안과 전시 기법, 학예 전시 시스템까지 함께 전해주는 것이다. 순환 전시가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만들면 돼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틀어지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방 공립박물관에 가보면 보안, 전시 기법, 보존 방안 이런 게 좀 미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서 못 준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 투입해서 해줘야죠. 학예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전시 방법이 좀 촌스럽다고 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시 기획자들이 가서 전시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 사회가 살아온 시공간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 문화재 환수는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요.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역사적 퍼즐을 맞추는 완성이 아닐까. 아직도 국내외는 수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국민들과 함께 보호되고 향유되고 발전하고 그래서 가치가 개발되고 전승되고 더 나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나아가는 그런 역할로서 이게 돼야지 과거처럼 수집하고 보관하는 걸로 끝났다. 서산 그 보원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은 뭐 절터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절터에 국립중앙박물관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불상을 갖다 놓고 그런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백제문화권을 여행하고 돌아보는 데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귀환과 이관을 기다리는 문화재들. 문화재는
본래 있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역사적 퍼즐을 맞추는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